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은 일제시대, 곧 식민지 시대 하면 무엇을 연상합니까? 독립운동, 3.1운동 맞습니다. 일본에 의해서 식민지 지배를 당한 우리 민족이 35년 동안 끈질기게 독립투쟁을 전개한 것은 여러분도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시대적으로 봤을 때 그 시기는 세계에서 근대 문명이 확산되던 시기이기도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편에서는 독립운동을 전개하면서 일반인들의 생활에서는 근대적인 문명을 향수하고 우리들의 새로운 활로를 개척해갔던 그러한 모습들이 또한 나타나는 시기였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일제 35년 동안에 우리 민족이 전개했었던 독립투쟁과 그리고 근대적인 삶의 모습을 여러분과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나라를 빼앗기는 순간에도 우리 민족은 독립을 되찾으면서 나아가서는 잃어버린 국권을 수호하기 위한 투쟁을 전개했습니다. 그러한 투쟁 중에서 크게 본다면 두 가지로 나눠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는 당장 일본군이 지배하고 침략해 들어오는데 맞서 싸우는 의병 투쟁을 둘 수가 있고, 다른 하나는 좀 더 긴 안목에서 민족의 힘을 기르고 각성을 하고 애국하는 그와 같은 국민을 만들어낸다고 하는 운동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말해서 애국계몽운동이라고 합니다. 의병투쟁 같은 경우는 당시 국가의 녹을 먹는 관료라든지 또는 당대 지식인이라든지 군인 이런 사람들이 선도에 나갔습니다. 우리나라에서는 예로부터 국가의 지도자가 정치를 잘못한다든지 해서 나라가 위험해지고 국토를 빼앗길 지경에 처하면은 자기 향토를 자기 힘으로 지키겠다고 하는 의병들이 일어나는 그와 같은 전통이 강했습니다. 대한제국이 풍전등화에 놓였을 때도 마찬가지로 의병 투쟁에 나선 사람들은 향촌의 지도자들 그리고 정부 관료, 군인들이었습니다. 그중에서 특히 충분 애국 사상이 투철했던 사람들이 앞장을 섰습니다. 예를 들면 최익현과 같은 사람은 일본과 조선이 수교를 할 때, 강화도 조약을 맺을 때 반대를 했었던 그와 같은 사람이었는데, 역시 러일 전쟁 이후에 일본의 침략이 강화되는 과정에서 나라를 지키겠다고 들고 일어났습니다. 그 사람은 일본에 끌려가서 대마도에서 죽을 때까지 일본인들이 주는 물 한 모금 마시지 않겠다고 해서 결국 단식투쟁을 하다가 절명을 하게 됩니다. 또 한편 유인석과 같은 사람은 명성황후가 일본에 시해 당한 직후에 의병을 일으켰다가 만주로 건너가서 다시 일본이 우리나라를 침략해 들어온다는 그러한 상황에서 귀국을 해서 의병을 다시 일으키게 됩니다. 유인석은 만주에 있던 그러한 경험을 살려가지고 국내에서도 의병투쟁을 하게 됩니다만은 그 의병투쟁이 일본군의 강렬한 탄압, 다시 말해서 남한 대토벌작전이라고 해서 주로 의병이 우리나라의 삼남지방에서 강하게 일어나고 있었는데, 그러한 투쟁이 점차 일본군의 탄압으로 어려워하게 되니까 북으로 북상을 해서 나중에는 만주 지역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다시 의병 투쟁을 하는 그러한 모범을 보였습니다. 또 한편 의병 투쟁이 심해지는 과정에서 일반 민중들도 의병에 가담하고 오히려 의병장으로서, 의병의 대장으로서 등장하는 그와 같은 사례도 많이 볼 수가 있습니다. 이 경상북도 지역에서 활약했었던 신돌석이라든지 또는 한경도 지역이나 황해도 지역의 산속에서 포수로 활약하다가 의병장으로 변신했었던 홍범도 같은 사람이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처럼 일본의 침략에 맞서서 의병투쟁은 이 상층부뿐만 아니라 하층의 일반 민중들도 가담하는 그와 같은 현상을 보여줬고, 그들은 일본이 마침내 대한제국을 패멸시키자 만주로 건너가서 그곳에서 다시 독립군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여주었습니다. 한편 국내에서는 의병과 또 다른 방법으로
나라를 지키겠다고 나서는 운동들이 있었습니다. 그것을 우리가 흔히 애국啓蒙운동이라고 부르는데, 애국啓蒙운동을 하는 방법은 가장 중요하면서도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교육운동입니다. 우선 우리들을 국민으로서 자각을 시켜야 된다. 그러한 의미에서 학교를 세우고 학생들에게 새로운 학문을 가르치는 그러한 일들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전국에서 약 5천 개에 달하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물론 그 학교의 규모는 오늘날 우리가 정규 학교와는 다른 그야말로 한두 학급 정도나 10명을 모아놓고 조그만 학교들이었습니다만은 전국 각지에서 그와 같은 학교들이 만들어지고, 또 한편으로 지식인들 중심으로 해서는 활발하게 언론이 일어나게 됩니다. 한글로 발행하는 언론들, 독립신문도 있었습니다만 그 후에 대한매일신보라든지 제국신문이라든지 이런 신문들이 만들어야지, 국한문 혼용의 황성신문 같은 게 있어가지고 거기에서 애국의 역사, 특히 제국주의 침략을 받아서 위험에 처한 베트남의 역사라든지 이런 것들을 소개하면서 우리의 처지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그와 같은 논설을 펴는 사람들이 많이 합니다. 대표적인 예로 신채호라든지 박은식과 같은 분을 들 수가 있습니다. 이분들도 나중에는 대한제국이 패멸하게 되자 만주로, 중국으로 망명을 해서 그곳에서 독립운동을 계속하면서 대한민국 임시정부를 수립하는 데까지 연결되는 사람들입니다.